동시호가 구간 지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장 가까스로 상승했는데요. 코스피가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9%의 오름세로 2,478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틀 연속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보이면서 0.8%가 오른 778.99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또 전략 세워볼 텐데요. 먼저 최원재 전문가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네, 유진테크입니다. 예. 네, 유진테크 반도체 전공구정 장비 업체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 계약이 앞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컨센서스는 못 미쳤는데 올해는 삼성전자 수주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박스권 돌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낙폭 과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7% 강세로 마감됐었던 유진테크 동시호가 구간에서 1%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9,600원 선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삼성전자 쪽에 인위적인 감산 없다는 소식에 따른 수혜주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주 전망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오늘장 개장 전에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올릭스입니다. 예. 바이오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sRNA, mRNA랑 좀 달라요. sRNA, 간섭 RNA 쪽으로 플랫폼 업체고요. 일단 이 회사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용터 치료제는 미국의 임상 2상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3월에 이제 중간 데이터 그리고 올해 3분기 내에 아마 최종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이제 그 3분기 때 최종 데이터 발표 때 유효성이 확인이 된다면은 또 글로벌 수출을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제 기술 수출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을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제도 호주에서 지금 임상 신청이 돼 있고요, 일상. 그리고 이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미국 프랑스 떼아 쪽에 이미 기술 수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임상 일상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상품화가 되게 되면은 이번에서 라이선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판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 기술 수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B형 간염 치료제가 중국서 독성 시험 진행 중이고요. 올해 3분기 때 임상 일상 신청은 될 겁니다. 또 내쉬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간염이죠. 치료제 독성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 때 올해 4분기에 이제 임상 일상 진행 예정이고요. 상반기 때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이것도 또 기술 수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염 관련해가지고 중국 한소제약에다가 갈락 sRNA 플랫폼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2건에 대해 가지고 타겟이 이제 추가돼 가지고 계약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올해 아마 계약이 예정될 겁니다. 이게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바이오 쪽의 심리가 안 좋으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못 움직였는데요. 저는 이제 바이오 쪽도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슬슬 좀 주가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올릭스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분위기고요. 벗어났기 때문에 전고점 28,000원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는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입니다. 리보엑산 플랫폼 기반의 치료제 기업인데요. 여러 임상들 진행하면서 기대감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는 약보합 마감됐지만 엊그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동시호가에서는 보합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같고요. 24,050원의 동시호가 움직임,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설정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선,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대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SK텔레콤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150억 원 규모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 주가 현재 오늘장 개장 전에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SK텔레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주는 어떨까요? 사실 미국장에서는 민감주가 좋았습니다. 강부합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역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 지난해 전체적으로 1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전년 대비 76% 증가, 또 전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7%의 상승 호가 나오면서 47,850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보시면 오늘 게임주의 대형주 크래프톤 4%의 상승 출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크래프톤 역시도 영업이익이 15%대 성장이 나왔는데요. 크래프톤 자기 주식 소각 결정 등의 3개년 주주 환원 정책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8,100원 선에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OCI, 네이버, 카카오뱅크 오늘 성장주 움직임 좋습니다. 2% 플러스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2% 상승하고 있다는 건 눈에 띄고 있고요. 가만 미국장에서 올랐던 반도체 가운데 삼성전자 2% 넘는 상승 호가로 63,300원 선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전체적으로 움직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150기업 가운데서도 SM의 상승 탄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4.22% 상승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면서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M 4% 플러스권,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 알테오젠과 ST큐브 3에서 4%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오늘장도 AI 관련주, 어제 테마의 확장이 일어났는데 그 확장됐던 종목군들 사이에서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엔젤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6,900원대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또 TS 인베스트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어떤 쪽에 AI 쪽에 투자를 했는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 5에서 8% 상승하고 있고요. 플리토가 3%, 바이브 컴퍼니가 2.9% 상승 호가 나오면서 AI 관련주 대체로 상승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 또 어떤 특징 잡히고 있을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오늘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시초가는 지금 일단은 양호하게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고요. 어제 전일 장 마감 후나 실적 발표했던 OCI나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던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괜찮았네요.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MS가 미국 증시에서 한 4% 정도 이상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매수세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지금 2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쳐서 한 15포인트, 16포인트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반영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 됐지만은 어느 정도는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지만은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에서는 반도체, 또 경기 민감 주식들, 또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안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행주나 면세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8일 수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초집중하면서 장중의 변동성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거친 끝에 결국에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1.9%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물가는 내년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2월 FOMC에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이후에 경제 지표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고 물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FOMC 회의 이후와 함께 또 간밤에도 거듭 강조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연준 위원들이 강한 고용 지표에 좀 반응을 하면서 금리를 5.4%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장에서 원유, 반도체, 화학, 그리고 빅테크와 비철금속, 카지노, 호텔 같은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주, 빅테크 일제히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도 이와 동일할지 오늘장 개장 상황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는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0.72%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0.58% 오름세 2465.9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이틀 연속 오름세입니다. 0.69%가 상승한 778.1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 쪽에 매수 전환 나오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43억 원의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378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6거래일 연속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428억 원어치 기관의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384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 사들이면서 13억 원 매수 출발합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 381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쪽 동향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153억 원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327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 코스닥이 조금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하면서 1원도 안 되는 하락폭입니다. 8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254원 선에서 1254원 50전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지금 살펴보시면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쪽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1.5%의 상승 기록하면서 나스닥의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AI 관련주 유엔젤이 9%, 게임주 크래프톤, 강세 4%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뒤를 이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과 기계, 의료정밀, 화학업종까지 0.4%에서 오늘장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도 보겠습니다.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약보합 기록하고 있는 업종이 딱 3개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과 종이목재, 음식료품. 네, 종이목재는 상승 반전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업종이 하락 반전하면서 섬유의복, 음식료, 통신 이렇게 3가지 섹터가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의류와 음식료 그리고 통신주 하락입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대형주 30위권 내 종목 가운데서 카카오뱅크가 4%대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오늘장 4% 오르면서 3만 원 선 넘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란히 플랫폼과 IT 주식들 1%에서 3% 넘는 상승이고요. 또 금융주가 주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1% 내외 오름세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보시면 SM이 5.5% 상승하면서 동시호가보다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어제 오후장부터 핫해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2.68%, 성일하이텍, 휴젤, 이렇게 바이오와 배터리, 게임, 엔터까지 고르게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다 괜찮고, 특히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오르고 있어서 반도체가 괜찮고,
그리고 뭐 전기차 쪽에도 셀업체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전기차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게 에코프로인데, 오늘은 전기차 쪽이 탄력이 반도체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 이상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그렇고, 장비주들도 다들 그 오름세고요. 소유주들까지 반도체 쪽이 다 좋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이 적용된 빙을 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보면은 기존에 먼저 움직였던 코난이나 또 세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쪽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발주자였던 브리짓텍이라든가 이노뎁, 유엔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이거를 꼽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쪽엔 단타로만 접근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엔터 쪽에도 보면은 SM이 이제 경영권 분점권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장중 변동은 필요 없이 보일 겁니다.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지금 요 근래에 계속 눈에 띄었지만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런 이제 플랫폼들 좀 잡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견조하다. 하지만 견조 이상 하기에는 어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어쩌면은 이제 시장 고점은 좀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되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고점에서 이런 양호한 움직임들이 전개가 됩니다. 배터리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또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장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동시호가에서는 IT 관련주 가운데서는 고영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현재는 음봉입니다. 1%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한 업종, 한 몇몇 종목의 강세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그냥 골고루 양호하게 그냥 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어제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좀 강했는데, 오늘은 어제 좀 오른 게 있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강한 모습이고, 오전에 반짝했던 AI 관련주들은 지금 강보합이나 지금 소폭 하락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몇몇 실적 관련해서 발표된 종목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OCI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선반영된 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코스피 기준으로 플러스 10에서 한 15% 사이, 15포인트 사이, 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신규 상장한 스튜디오 미르가 따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20%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또 미래반도체 5.8%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서 테마나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군들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움직임 가운데서 일단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슈는 잠시 후에 SM그룹주는 최원재 전문가님 한번 여쭤보고요. 배터리 반도체주에 그래도 시장에 또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2,600원 선 기록하면서 1.13%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어제 고점 경신을 했던 종목인데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또 신고가를 냈었던 종목이죠. 2.95%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들 종목에 오늘 거래대금 눈에 띄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쭉 줄어들면서 어제는 또 크게 급락을 했고, 오늘은 강보합권에 0.4%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이고요. LNF 0.68%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눈에 띄고 있죠. 그나마 2% 넘는 상승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계속 이렇게 좀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전략 좀 더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지수 관련주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도체랑 또 2차전지 대형주들이랑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섹터 전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쪽에는 에코프로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20만 원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18만 원, 19만 원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올 여지가 크죠. 그래서 에코프로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구간에서 조금씩 좀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고, 이차전지 쪽에 아직 이렇게 급등 기미가 없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견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도 첨보라든지 또 PNT 같은 종목도 지금 견실하게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매물 맞을 텐데 좀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기 때문에 아직도 2차전지 쪽에는 접근할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에코프로는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요. 눌림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지금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게 보고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저는 신고가를 한번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행보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기간 조정에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괜찮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또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65,000원을 뚫고 신고가를 내기에는 좀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건데 그러기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옆으로 좀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삼성전자 가격대를 지키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면서 장비주나 이런 쪽들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이 좀 막힐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소재주라든가 약간의 모멘텀주, 그리고 후공정 관련주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공정이라든가 비메모리로 또 이제 DDR5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쪽에서 반도체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좀 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2차전지 쪽을 제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반도체 쪽도 바닥 잡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후공정 가운데서는 오늘장 한 1%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 유니테스트 나오고 있고요. TSE 마이크로 컨텍솔은 파츠 이런 쪽인데 2% 넘는 상승입니다. 배터리 가운데서 대보마그네틱 4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의 긍정적 평가가 나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예상치 영업이익 68억 원이었는데 지금 400% 전년 대비 증가한 110억 원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대보마그네틱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4% 상승하는 오늘 움직임, 배터리주 가운데서 탄력이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가운데서는 SM 관련한 이슈가 또 두드러지고 있죠.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 종목이 좀 음봉이 기록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이들 종목이 어제 장에 좀 시세를 냈었는데 오늘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SM CNC는 0.7%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SM이 현재 4% 후반까지, 장중에 6% 후반까지 상승을 했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2.8%, 그리고 오늘 플랫폼 주목되니까요. 네이버가 또 상승 탄력 4% 눈에 띄고 있는데, SM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과 카카오. 자, 이제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도 몰랐을까요? 카카오가 들어올지.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지금
SM 사실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좀 너무 노후한 거 아니냐, 올드하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SM 이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략 세워주시죠. SM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요구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 요구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지금 이수만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어떻게 보면은 지분 경쟁 뭐 그런 싸움으로 좀 확전되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카카오가 뭐 인수한다 안 한다라고 뭐 어떻게 단정 짓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SM 주가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어제 오전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그러다가 결국엔 99,700원, 10만 원 목전환을 앞두고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음봉 나오고 어제 이제 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좀 했는데 그때도 이제 SM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전장에 강하게 막 상승하면서 따라붙은 분들은 또 힘들어지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단기적으로는 뭐 10만 원 넘더라도 또 차익 매물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경영권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이 SM의 주요 주주들이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들이 다들 만만치 다들 부족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절대적으로 저는 뭐 10만 원 넘어가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넘어가면 또 차익 매물 또 나오고 지금 여기서 10만 원 넘어가서 뭐 12만 원 뭐 이렇게 단기간 확 가면 좋겠지만은 뭐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호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물론 추가적인 모멘텀은 조금 더 있습니다. 아직 5일선도 살아있고 그런데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일단 계속 상승할 때는 SM은 저는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는 금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데 고점 매도도 한번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양측이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까지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관련한 뉴스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10만 원 선 부담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어떤 주가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내포는 하고 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도 살아있고 차트 보시면 아직 5일선도 살아있고 다소 뭐 주요 지지선이 계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10만 원 넘어가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원 근처 가면은 계속적으로 매물을 나오고 10만 원 넘더라도 매물 나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었었던 이슈는 또 AI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아까 해주시긴 하셨지만 바이두 같은 경우도 챗봇 어니봇 3월 출시 발표를 하면서 바이두가 미국장에서 또 12%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AI 관련주들 흐름도 주목이 되지만 또 우리 플랫폼 네이버라든지 또 KT 초거대 AI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 쪽에서도 또 어떤 기술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지금 유엔젤 10%, TS 인베스트먼트 13%, 또 데이터 솔루션이 6%의 강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관련 이슈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계속 주가 조정 없이 가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주가가 지금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이 종목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엮여 있는지 구글에 엮여 있는지 KT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도 힘들죠. 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러면은 오늘은 브리지텍과 이노뎁과 유엔젤 데이터 솔루션,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내일도 이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 움직이던 코난 테크놀로지, 세바스 AI, 소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뭐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꺾여버릴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테마 섹터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움직였던 대장주 쪽에서 대장주가 이제 좀 교체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쨌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이앤홀딩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음봉 나오는 종목 좀 잡았다가 올라갈 때 팔아주는 그리고 꼭 손절선 잡고 들어가는 단기 매매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모비데이즈라는 종목도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사로 선정된 이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AI주로 또 같이 움직입니다. 뭐 이거는 겹불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사실 큰 연관성은 없는 종목인데도 6% 상승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실적주도 오늘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 가운데 비보존 제약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3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으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실적주 가운데서는 SK가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또 GS 리테일 턴어라운드 시작됐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이들 종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뭐 실적 괜찮았고요.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건 GS 리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6.6% 상승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은행은 1%, SK가스는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실적주 오늘 아까 다른 종목들 짚어주셨지만 이들 종목은 또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실지 최현주 전문가님 네 의견 주시죠. 일단은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박스권 상향 돌파의 움직임이 나왔지요. 그동안에 이제 경쟁사인 BGF 리테일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뭐 많이 좀 부진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편의점에서 찾는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BGF 리테일이 지금 주가가 지금 18만 8천 뭐 19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아무래도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낮아진 만큼 결국에는 주가는 좀 싸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 개선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 조정 눌림목 구간이 오면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오늘 뭐 장대 양봉이 나오든 오늘은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 관련 사업을 하니까 지금 최근에 뭐 좋은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뭐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가스 관련주들은 저는 SK가스 뭐 주가 움직임은 좋은 실적 나올 때 많이 움직이고 아니면 이슈 있을 때 좀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이럴 때만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좀 주가는 상당히 좀 지루해질 수 있다. 매수하면 상승하기까지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가스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 뭐 해도 괜찮지만은 뭐 주가 움직임은 상당 부분 좀 지루해질 수 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뭐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율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이 조금은 커졌습니다. 2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락 출발 후 지금은 이제 낙폭을 조금은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전일 4.7원 정도 상승한 1225원에 출발했고요. NDF 기준으로는 1254.7원 이제 출발하면서 0.55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중에 도비시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유로화는 ECB 위원들이 3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RBA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매파적 스탠스가 확인되면서 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재료를 통해서 금일장 좀 예상을 해보자면 금일 환율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생각을 유지하고 있음에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대부분은 사실 데이터를 확인한 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매파적 발언들이었음에도 시장은 상품, 주택 서비스의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파월 의장 언급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 결과 달러가 소폭 하락했고 위험 선호 심리는 회복되면서 금일 외인들이 국내 증시 순매수를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좀 조성했습니다. 또한 1250원 선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아직 소화되지 않았었던 내고 물량이 금일 하락선을 반영하면서 출회하는 경우에는 환율 하락 압력이 고조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 역시 또 엔화 역시 최근 약세 흐름을 뒤로하고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원화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일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 자금이 집행됨에 따라서 저가 매수 수요가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점과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등의 실수요 매수가 하락 속도 제어는 가능합니다. 최근 환율 레벨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급 주도권이 물론 내고 물량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하락 흐름이 전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제 수요가 오히려 재차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보고요. 결제 수요가 1250원 하단 지지력을 제공하면서 1250원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금일의 환율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의 레인지는 1248원에서 1258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 달러가 소폭 하락을 보이면서 소폭의 약세였고요. 그리고 유로화나 호주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긴축 강도가 미국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3월 50bp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소폭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250원 선 지지, 결제 수요 여부에 따라 지지할지 여부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1254원 선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급 효과일 수도 있고, 투자 심리 개선 효과일 수도 있고, 실적 전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성장에 꽂혀 있을까요? 이제 챗 GPT가 좀 이제 활성화되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들까지 이런 쪽까지 좀 더 어떨까요? 기대감이나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시장 지금 막 대응할 수는 없고요. 또 종목은 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지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계속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유효한 입장이고요. 지수는 못 올라도 순환매 종목 장세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이번 주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2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지지력 테스트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상단은 결국 이번 주에는 2,500 테스트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내일인데 그것도 이제 그냥 별다르게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이틀간 월요일 화요일 날 매물 출회가 조금 있었으나 우려할 건 아니다. 지극히 차익 매물 나오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지수 차트 흐름도 좀 괜찮게 다시 돌려놓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상승세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의 급등보다는 순환매 그다음에 종목 장세 업종별 테마 형성하면서 다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매수 관점 유효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CB 관련주가 지금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4% 넘는 상승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네, 시장이 일단 과열권에 들어왔어요. 과열권에 들어와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과열 상태인데,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안 들어오고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CPI 발표 때까지는 옆으로 횡보한 장세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이 저항선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좁은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따라잡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좀 이제, 아직 못 올라온 저가주들, 예, 그런 종목들 잡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대장주들이 좀 눌릴 때를 기다리든지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AI 관련 테마라든가 로봇 테마 이런 쪽들 많이 시세를 줬던 쪽들은 바이앤홀딩 저는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쪽에는 단타로만 접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로봇 AI주 단기적인 접근만 필요한 구간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회포착, 생각을 바꾸어야 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시장 대응 전략 펴드리니까요. 오늘 오후 4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